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버튼과의 경기 1대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에버튼은 정상적인 스쿼드가 아니었습니다. 히샬리송, 칼버트 루인, 주전 공격수가 빠졌었고 벤치 멤버만 봐도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알 수 있죠. 맨유도 레시포드, 맥가이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긴 했지만 어느 팀이 교체 선수로 호날두, 포그바, 산초 선수가 나오나요? 맨유의 공격진 뎁스는 세계 최고입니다. 퀄리티 또한 높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죠. 솔샤르 감독은 엄청난 지원을 받았고 공수 밸런스를 본다면 맨유의 스쿼드는 최고의 팀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맨유의 점유율 오늘 무려 70%가 넘었어요. 상대는 역습의 한 방만 노리고 있다는 것 또한 눈에 보이는 경기였죠. 하지만 결국 맨유는 그 역습에 실점을 했고 공격 쪽에서는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만들지 못했습니다. 맨유에게는 어떤 전제 조건이 더 붙어야지만 우승권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모든 스쿼드를 월드클래스로 맞춰야지만 우승이 가능한가요? 오늘 경기는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뿐만 아닙니다. 9월달 영보이스전부터 오늘 경기까지 이긴 경기를 모두 포함해서 봐도 경기력이 정말 상대를 압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영보이스전부터 총 6경기 2승 1무 3패입니다. 오히려 패배가 더 많아요. 전혀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맨유입니다. 솔샤르 감독은 수비가 한번 무너졌던 것으로 뼈아픈 대가를 치렀고 중요한 두 번째 골을 따내는 데 있어서 더 날카로운 돌파를 하지 못해 아쉬웠다. 볼이 전달될 때마다 선수들이 볼보다 뒤에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했어야 했다. 앞으로 우리가 볼 소유를 가져가도록 하는 상대팀이 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아주 잘 알고 있죠, 솔샤르도. 10월달 정말 중요한 달이다. 더 집중하고 A매치 휴식 기간을 잘 활용하여 충분한 에너지와 명확한 집중력으로 돌아와야 한다. 분위기는 좋고 선수들은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었지만 단지 경기에서 꼭 필요한 두 번째 골을 넣지 못했을 뿐이다. 현재 스쿼드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연습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나는 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를 믿는다. 뭔가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물론 오늘 시작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샤르 감독이 선발에 공격적으로 과감한 로테이션을 주었던 점은 적중을 했어요. 포그바, 호날두를 벤치로 내렸고 마샬 카바니 선수를 선발로 기용했죠. 카바니 선수는 경기장을 누비면서 좋은 헤더로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고 최후방까지 내려와 상대를 압박하거나 빌드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샬 선수 또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선제골을 기가 막히게 넣어줬습니다. 이 선제골에서는 물론 브루노의 엄청난 터치와 마샬 선수에게 패스를 해줄 때 시선으로 상대를 속이는 모습까지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왔고 마샬 선수 역시나 이런 지역에서의 노마크 슛 기회 마샬 선수는 정말 잘 넣죠. 오늘도 해결해냈습니다. 마샬 선수는 57분 동안 46번의 터치를 가져갔고요. 한 골을 기록하고 3개의 슛 중 2개의 유효슛을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골을 넣고 이후에 더 경기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마샬의 골을 도운 브루노 선수는 오늘 99번의 터치를 가져갔고요. 키패스 2개를 기록했습니다. 볼 경합도 5번 승리, 공중볼 2회, 블락도 1회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역시나 부지런하게 뛰었습니다. 전반전에 좋았던 선수는 데야 선수와 포백 라인도 얘기할 수 있죠. 데야 선수는 오늘도 좋은 선방 한 번을 보여주었고 포백, 루크쇼, 린델로프, 바람, 비사카 선수는 모두 한 번씩 상대의 슛을 블락해내면서 위기에서 팀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솔샤르 감독이 이른 교체를 가져갔습니다. 항상 교체 시간대가 늦어서 팬들이나 언론에서 말이 많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빨리 가져갔어요. 전반전에 좋은 활약을 했던 마샬과 카바니 선수를 빼고 후반 57분에 호날두와 산초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마샬과 카바니 선수가 풀타임을 뛸 수 없는 몸 상태였을 수도 있고 상대가 우리에게 주도권을 내줬으니까 산초 선수를 투입해서 더 공을 소유하고 더 찬스를 섬세하게 만들어서 호날두 선수가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이른 교체가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솔샤르의 교체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었던 오늘 경기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에 솔샤르 감독이 이른 교체를 가져가려고 할까요?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맨유는 교체 후에도 10분이 안 돼서 후반 65분에 에버튼의 역습에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맨유의 코너킥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에버튼의 역습. 사실 이 장면들은 선수들에게도 좀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골키퍼를 제외하고 에버튼 10명의 필드 플레이어 중 단 1명만이 역습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 박스 안에 수비하고 있었죠. 역습하는 에버튼의 선수 주위에 맨유의 선수 3명이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었어요. 1대3 수비, 이건 당연히 막아내야 했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프레드의 전진 압박이 벗겨졌고 두 번째는 프레드가 벗겨졌을 때 그린우드가 왜 수비 커버를 하지 않았냐입니다. 명백하게 프레드가 더욱 정확한 커팅이 필요했죠. 하지만 프레드는 결국 벗겨졌고 그린우드가 가담을 했어야 했어요. 그린우드와 두쿠레 선수 동일 선상이었어요. 근데 왜 수비 가담 안 하죠? 두쿠레 선수는 저렇게 열심히 뛰어갔는데 그린우드는 공격수니까 공을 뺏는 건 프레드의 역할이니까 프레드가 당연히 뺐거나 그 뒤에 비사카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다면 큰 오산이죠. 프레드가 벗겨지는 순간 죽어라 뛰어야 했습니다. 훨씬 뒤에 있는 린델로프 선수는 두쿠레 선수의 뒤를 쫓아서 엄청 빠르게 뛰어왔어요. 그리고 에버튼의 두쿠레 선수 오늘 정말 활약이 대단했죠. 이때도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가 3명이서 두쿠레 선수를 조여 들어갔는데 이걸 탈압박을 해내면서 타운젠드 선수에게 오픈 찬스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했듯이 공격의 핵심은 타운젠드 선수예요. 이런 기회 놓칠 수가 없죠. 데아 선수는 몸을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오픈 찬스였습니다. 맨유의 역습 실점이 한 번일까요? 당장 뉴캐슬전도 기억나시죠? 저번 시즌은 세트피스에 약했는데 올 시즌은 상대 역습에 거의 추풍 낙엽입니다. 선수들도 정신 차려야 하고 집중하고 끝까지 수비 가담에 도와줘야 합니다. 분명히 역습에서 상대에게 계속 이렇게 기회를 내준다면은 시즌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맨유는 공격 지역에 많은 선수들이 항상 가담할 거기 때문에 수비에는 정말 적은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같이 도와서 다 같이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 역습을 못하는 팀이 있나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빠른 선수들이 있고 최전방에 역습으로 날카로운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솔샤르의 맨유와 선수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한 맨유는 84분에도 실점을 했지만 다행히도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노골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수비 밸런스가 망가졌습니다. 상대 코너킥 이후에 세컨볼에서 바란 선수가 뛰쳐나갔는데요. 사실 바란 선수가 뛰쳐나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뒷공간이 너무 컸어요. 포그바나 맥토미니 선수가 뛰쳐나가지고 바란 선수는 그 자리를 그대로 커버하는 게 이상적이었는데요. 바란 선수가 물론 아무도 압박을 안 하니까 자기가 뛰쳐나간 걸 수도 있고 바란 선수가 최근 메뉴에 와서 전진 수비를 하면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분명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위험하게 찬스를 내주었고 다행히 예리미나 선수가 공보다 앞에 있어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습니다. 이미 비긴 건 비긴 거고 긍정적인 면을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맥가이어가 빠진 센터백 라인에서 린델로프가 투입된 린델로프 바란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린델로프 선수가 완전한 철벽이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에서도 끈질기고 좋은 수비를 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90분 동안 83번의 터치나 가져갔고 패스 성공률도 94%, 공격 지역으로의 패스 성공률도 89%, 8번이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볼 경합 2회 승리, 공중볼 2회 승리, 가로치기 2회, 블락 3회, 클리어링 1회를 성공했습니다. 옆에 짝이었던 바란 선수도 패스 성공률 87%, 공격 지역 패스 성공률 78%, 볼 경합 3회, 공중볼 경합 3회, 클리어링 4회를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이브닝에서는 린델로프에게 평점을 4점을 주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린델로프 바란 조합이 별로였나요? 그리고 후반에 교체 들어온 산초 선수 또한 공격진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번뜩이는 장면들이 몇몇 나왔어요. 아주 고무적이었죠. 33분 동안 유효슛도 한 번 기록했고 키패스 2개, 드리블 2회를 성공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90%가 넘어갔고 볼 경합도 4회 승리, 태클 1회, 가로치기 1회를 기록하면서 부지런히 뛰어주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다만 본인이 마무리 슛하는 상황에서 슛이 너무 약하고 정면으로 갔던 이 장면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맨유는 오늘 무승부로 선두권에서 많이 뒤처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되는 실점,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A매치 기간이 끝나면 레시포드와 맥가이어가 맨유 선수진으로 합류를 하는데요. 특히 레시포드 선수는 꾸준히 맨유에서 공격 포인트를 쌓아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유의 다음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고 2주 뒤 A매치 기간이 끝나고 시작이 됩니다. 10월 16일 레스터 원정에서 펼쳐집니다. 리그 원정에서 강한 맨유이기 때문에
레스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솔샤르가 다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맨유튜브였습니다.